안녕하세요. 네, 하승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기술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서는요,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숫자를 보고 또는 자연수 중에서 해가 되는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해의 개념을 익히기 위한 연습이었을 뿐,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쭉 나열을 해뒀습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로 해서 7쌍을 문제를 적어 놨습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하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모두 다루어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조금 더 특별한 설명을 한 가지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게 뭐 직접적으로 우리 2학년 수학에 중요치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개념을 확대할 수 있는, 다른 학교 친구보다 레벨업 할 수 있는, 좀 잘난 척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풀이들을 중심으로 일단 전개를 해 나가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더 해 볼게요. 우선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로 대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입 알죠? 1학년 때 배웠던 숫자를 넣어서 계산한다, 대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풀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간법입니다. 더하고 빼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가간법. 그리고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요, 이제 또 세 번째로 등치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 이런 게 있었지만 별거는 아니고 그냥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뭐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입법, 가간법, 등치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어떤 연립방정식이 딱 주어졌을 때, 요거는 대입법이 좋겠어, 요건 가간법이 좀 편하겠는데, 이건 등치법이 낫겠어 하는 정도의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등치법이 거의 대입법이랑 똑같아서요, 이제 얘가 사라진 것 같아요.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대입법, 가간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그리고 두 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모두가. 그런데 이때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거야. 여기 있는 거 다요. 여기 x, y가 뭐가 들어가야 얘도 참되고 얘도 참돼. 여기에는 x, y가 뭐가 들어가야 이게 둘 다 참돼. 이런 것들을 묻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처럼 x에 1 넣어보고 y에 뭐가 나오냐, x에 2 넣어보고 y에 뭐가 나오냐, x에 뭐 음수 마이너스 3 넣어보고 y가 뭐가 나오냐, 이걸 언제 다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제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입법이라는 것이 뭐냐? 자,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78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한 방정식을 어떤 미지수에 대하여 정리한 식을 다른 방정식의 그 미지수에 대입하여,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이것을 대입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말이 복잡하게 나왔죠? 한 방정식을 어떤 미지수에 대하여 정리한다. 네, 한 방정식을 어떤 미지수에 대하여 정리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대입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에 x 빼기 2y는 1과 같다가 있고, 또 2x 더하기 5y가 20과 같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x라는 것을 타겟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x는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혼자 그냥 내버두고 다 멀리 가버리는 거야. 이항을 해요.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서 x는 같다, 뭐와? 1 더하기 2y와 같다,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자, 2y, 마이너스 2y를 이항을 시키고 x 홀로 두고 x를 1 더하기 2y로 모아놓는 것, 이것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 방정식을 어떤 미지수에 대하여 정리한다. 자, 여기는 x에 대하여 정리를 해준 거예요. x에 대하여 x는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자, 요 x 대신에 여기에 쏙쏙 대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x 대신 이 x가 요 x와 같거든요. 왜? 이거 하나의 식이에요. 한 가지의 동시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가 여기에 있는 x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x가 1 더하기 2y와 같다고 했을 때 요거를 1 더하기 2y를
x에다가 대입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입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한 문자를 제거시켜 줍니다. 어떻게 이거 대입해 볼까요? 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자, 2에 x 대신에 요게 쏙 들어가요. 괄호로 묶어 들어가야 되겠지? 센스 있게. 자, 1 더하기 2y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5y는 20과 같다. 이렇게요. 그 다음 이거 분배해 줍니다. 그럼 2 더하기 4y 더하기 5y는 20과 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동류항 나와 있어요. 4y, 5y. 그러면 9y가 되죠. 9y는 요거 이항시킵시다. 마이너스 2로 넘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18이 되고요. 자, 따라서 y는 2가 된다. 양변 9로 나누어주면 y는 2 이렇게 풀이가 된다. 자, 그러면 y가 2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y에다가. 그러면 x는요. 이때 x는 1 더하기 2의 y가 2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야. y 대신에. 그러면 1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그 값은 5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 주어진 식의 해는 이라던가 아니면 뭐 순서상으로 5,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x를 먼저 씁니다. y를 늦게 쓰고요. 그거 기본이에요. 바꿔 써도 돼. 그렇지만 선생님이 불릴 겁니다. 왜 이렇게 선생님 골탕 먹이려고 썼냐고. 네, 그래서 5,2로 이렇게 답을 써주어도 되고 아니면 x는 5고요. 그 다음에 y는 2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주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되고 우리가 대입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풀어줬다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또 예제 2번의 가감법 볼게요. 자, 가감법은요,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인데 여기에서도 문자를 하나를 제거시켜주기 위함이거든요. 80페이지에 있는 내용 맨 위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한 미지수를 없애기 위하여 또 없앤데 왜 자꾸 없애? 자, 미지수를 없애기 위하여 두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네, 그것을 우리가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자, 자꾸 문자를 하나 없애재. 네, 그게 선생님이 레벨업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없애 걔를? 왜 없애가지고 자꾸 사람 짜증나게 만들어? 막 이런 거. 자, 문자를 근데 없애려고 해요, 일단.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3x 더하기 2y는 4가 있고요. 5x 빼기 4y는 3과 같다가 있는데 서로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하나를 없애주자는 거야. 근데 이 자체에서요, 그냥 더해봐봐. 그러면 x끼리 더해서 8x, 요거 더해서 마이너스 2y, 요거 더해서 7. 문자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요걸 딱 볼 때요, 무언가 배수의 개념 또는 최소 공배수 요쪽으로 맞추어서 더하거나 빼면 문자를 하나 제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3과 5를 봐도 돼요. 이거 15 만들래? 그래서 여기다 5 곱하고, 이거 15 만들래? 그래서 여기다 3 곱하고 그래도 돼요. 근데 좀 번거로워지지? Y쪽을 보는 게 좀 낫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거 4로 만들래? 4로. 이 개수를 4로, 뭐 4도 되고요, 마이너스 4도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그냥 4로 간 다음에 서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4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변에 2를 곱해주게 되죠. 양변에 2를 곱해준다. 좌변, 우변에 2를 곱해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를 전개하면서 6x 더하기 이 4y는 8이 되죠. 자, 그럼 요 두 번째 노란색하고 하얀색을 보세요. 이제 두 개 더한다, 뺀다, 안 없어져. 요거 두 개 더한다, 뺀다, 더하면 없어지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 두 식을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우리가 표현 많이 합니다. 요 전체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을 더해주겠다, 두 개를 끼리끼리, 동류항끼리. 그러면 6x와 5x를 더해서 11x가 나오고요. 플러스 4y와 마이너스 4y를 더하면 없어집니다. 그냥 안 쓰면 돼요. 뭐 0y라고 써도 되고, 쓸까? 네. 이쪽을 위해서 0y 좋습니다. 이쪽에서 이게 플러스 4y 빼기 4y 하면 0 곱하기 y가 되죠. 그리고 더 이제 등호 여기가 11이 돼요. 자, 이건 있으나 마나한 상태고요. 자, 그래서 11x가 11이다. 따라서 x는 1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x는요, 요 x는 얘도 만족시키는 x고 요것도 만족시키는 x예요.
지금 두 개를 융합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가 똑같은 x예요. 그래서 이 x가 1이라고 할 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아무 데나 그냥 편한 데다가 대입시키세요. 제일 나은 게 어디 있을까?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에 1을 넣어주게 되면 요거 3이죠. 3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으로 넘어오죠. 그럼 여기가 1이죠. 그러면 2y는 1과 같다는 형태가 나오고요. 2y는 1과 같다. 따라서 y는 어떻게 돼요? 양변을 2로 나누어서 y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 순서상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1,2분의 1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고요. 뭐 순서상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그냥 푸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1,2분의 1이라는 해를 찾아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가감법이라는 겁니다. 자, 문자를 하나를 소거시켜주기 위해서 요 개수를요 절대값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절대값.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면 두 개를 더하면 되고요. 부호가 같으면 빼면 되고요. 그래서 가감법입니다. 때에 따라 더하거나 때에 따라 빼거나 그렇게 이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지금 예제 1번의 대입법과 예제 2의 가감법을 봤는데 그럼 어떤 연립 방정식이 주어질 때요. 이것을 대입법으로 풀어요? 가감법으로 풀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시험 같은 경우에요. 이 방정식을 꼭 대입법으로 푸세요. 선생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해만 찾아내면 되거든? 그게 최소 목표예요. 최소 목표? 그럼 최대 목표는? 네, 최대 목표 뭐냐면요. 바로 이것들이 함수로 연결이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 여러분들 이제 함수 선생님 몇 번 얘기했죠? 학교에서도 또 3월 원격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함수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래프가 결국 종착점이거든요. 근데 그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는 뭐 직선들이나 뭐 3학년 때 곡선이나 막 그런 걸 그리면 교차하는 점이 생겨요. 그 점 찾으려면 이거 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를 정확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귀찮아. 대입법이고 가감법이고 나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면요. 모르고 넘어가면 함수 개념부터 이제 무너지고요. 완전 나 수학 때문에 그냥 학교를 포기해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신감을 완전 상실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해서 뭐 완전 총알로 무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함수 가가지고 완전 대포 쏘겠다고. 거기서 그냥 대전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풀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조금 앞서서 이야기를 하면 연립방정식 왜 풀어내냐 이런 거 함수 가서 그래프의 교점 찾아내려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연습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함수를 알고 그래프를 그려주려면 결국 이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줘야 돼. 뭐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 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자 왜 줄여? 문자 아까 교과서에서 대입법 때도요 문자 줄이래. 올라라. 그러면 여기에서 x 빼기 2y는 1인데 x는 1 더하기 2y가 돼서 얘를 여기에 넣었어. 그랬더니 요 식이 그냥 x가 사라져 버렸어요. x가 사라지면 이거 문제가 바뀌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쪽에서도 갑자기 y를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냥 이거를 얘랑 계산을 하면서 x11x가 11이라는 거를 찾아내고 x는 1이라고 그냥 찾아낸 다음에 그 x를 여기다가 또 대입해. 어디? 아까 여기에다가 누구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해도 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무한도 접했잖아. 그죠? 분수에서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유한소수가 되거나 또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나오면서 우리가 무한 접근을 해봤죠.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우리 그 넘버스 무한 그것도 봤잖아요. 2부. 네, 그렇듯이 무한은 우리가 정말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고학년이 될수록 무한의 영역에 점점점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서 무한까지도 우리가 탐구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무한의 발을 딛기에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얘를 유한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우리 예를 들어 4차원 있죠. 4차원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몇 차원? 3차원이죠. 그리고 이제 4차원이라고 하면 막 옛날 영화 백투더퓨처 막 이런 거 과거 미래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뭐야? 4차원 차이가 뭔가요? 우리 현실에서 시간축을 꼽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뭐 과거 미래 과거로 막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 이게 1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2차원은 이렇게 좌표 평면을 만들어주게 되는, 축 하나 꼽으면 1차원, 두 개를 꼽으면 2차원, 세 개를 꼽으면 3차원입니다. 네, 그 3차원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점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자, 공간 보여요? 공간에 대한 감각? 요게 3차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입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뭐 직사각형, 그 직육면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보이죠? 이렇게 직육면체 입체가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3차원입니다. 거기에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시간축을 하나, 공상 영화처럼 시간축을 하나 꼽아주는 거예요. 시간축을 꼽아주면서 뭐 플러스로 가면 미래, 과거로 가면 과거, 막 이래서 과거 미래에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게 4차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차원은요? 6차원은? 우주가 몇 차원이라고 하죠? 아, 선생님 옛날에 들었는데 우주가 18차원인가? 인터스텔라에서 쿠퍼는 이상하게 생긴 큐브 안에 들어간 다음 딸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에?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원리가 뭐야?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자, 오늘은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5차원의 공간, 테서렉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래의 인류는 5차원을 이해할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류는 멸망 직전이고, 미래의 인류는 현재 인류를 구할 중력 방정식을 알려주기 위해 테서렉트를 제작했습니다. Cooper, people couldn't build this. No, not yet. One day, people, a civilization that's evolved past the four dimensions we know. 쿠퍼는 블랙홀을 통해 테서렉트에 들어갔고, 이곳에서 쿠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딸의 방 곳곳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쿠퍼는 어떻게 우주 한가운데서 딸의 방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걸 먼저 설명하려면 차원을 알아야 됩니다. 점은 0차원,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입체는 3차원. 이거는 다들 아시죠? 2차원에서는 1차원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지만 2차원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없습니다. 3차원에서는 1차원의 모든 방향 그리고 2차원의 모든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의 모든 방향을 한눈에 볼 수는 없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2차원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세상이 있습니다. 3차원에 사는 우리 플레이어들은 2차원의 슈퍼마리오 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 펼쳐봐야 2차원의 면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3차원 세상에 사는 우리는 3차원을 한눈에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정육면체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사위의 숫자를 한꺼번에 다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숫자를 많이 봐봐야 최대 3개 숫자까지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숫자들을 보고 싶으면은 이 주사위를 이리저리 돌려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3차원의 주사위를 2차원으로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즉, 정육면체의 주사위를 면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이 주사위의 숫자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원을 한눈에 보려면은 2차원으로 가야 되고 2차원을 한눈에 보려면은 3차원으로 가야 합니다. 차원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3차원의 공간에다가 1차원의 시간이 더해진 4차원의 시공간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는 4차원의 시공간을 모든 방향에서 한눈에 보려면 최소 5차원 세계에서는 봐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바로 이 5차원의 공간이 쿠퍼가 들어간 테서렉트입니다. 미래 인류가 만든 테서렉트에 들어간 쿠퍼는 4차원의 시공간 세계를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Look at this. There's one little girl's bedroom every moment. In their fifth dimension, but they constructed this three-dimensional space inside their five-dimensional reality to allow you to understand it. You've seen that time is represented here as a physical dimension. You have worked out that you can exert a force across space-time. It's infinitely complex. They have access to infinite time and space, but they're not bound by anything. They can't find a specific place in time. They can't communicate. 그렇게 쿠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딸의 방을 한눈에 보게 됐습니다. 쿠퍼는 2050년에 딸의 방에 갔다가 2060년에 딸의 방에 갔다가 또 언제는 2040년에 딸의 방에 갔다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Dot, dot, dash, dot, Dot dash dot dot. dot, dash, dot, dot. 그 5차원의 세계가 왜 하필 이렇게 생겼냐? 이런 질문도 많더라고요. 이 5차원 공간이 꼭 무슨 무중력 교도소처럼 생겼죠?
우선 차원이 생성되는 과정부터 함께 보시면은 0차원을 무한히 연속하면 1차원이 되고 1차원을 무한히 연속하면 2차원, 2차원을 무한히 연속하면 3차원이 되죠. 낮은 차원을 연속하면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3차원을 연속하면은 4차원이 되고 4차원을 연속하면 또 5차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4차원의 공간을 시간대에 따라서 연속해서 배열하면은 5차원의 공간이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쿠퍼가 들어간 이 테세렉트가 이 5차원의 공간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테세렉트를 이렇게 만든 건 전부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마블에서 공간을 이동하는 능력을 가진 스페이스 스톤, 이 스페이스 스톤의 또 다른 이름이 테세렉트였다는 거 다들 기억나시죠? 테세렉트의 모양은 4차원의 초입방체 모양인데요. 이 테세렉트의 공간 이동 능력이 있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쿠퍼는 어떻게 이 방정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서 보냈을까요? 쿠퍼는 물리학자가 아닌 그저 비행사였을 뿐인데 말이죠. 자, 그건 바로 함께 5차원 공간으로 들어간 타스 덕분입니다. 타스는 블랙홀의 양자 데이터도 분석하고 이 양자 데이터를 모스부호로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Do you have the quantum data? Roger, I have it. Give me the coordinates for NASA in binary. In binary, Roger, feeding data. Find how I tell her. The watch. The watch. We code the data into the movement of the second hand. Dollars. Translate the data into Morse and feed it to me. Translating data to Morse. 야, 역시 미래는 AI인가?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자, 다음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메시지는 도대체 어떻게 전송한 거냐? 그것도 100억 광년 떨어진 우주 한가운데서. 쿠퍼한테 초능력이라도 생긴 건가? 아니면 간절히 원해서 우주가 소원을 들어준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우주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을 일컫는 전자기력, 원자핵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과 양력, 그리고 우리가 아는 중력. 그런데 이 4가지 힘 중에서 유일하게 차원을 넘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중력입니다. Gravity. To send a message. Gravity can cross the dimensions. 촉근 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모든 물질은 단 하나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는 총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우주는 고차원을 떠도는 막 같은 것이다. 다른 3가지 힘들과는 달리 오직 중력만이 이 막을 넘나들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촉근 이론은 4가지 힘 중에서 중력이 가장 약한 이유로 중력의 대부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차원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촉근 이론에 따라 쿠퍼는 5차원의 테세렉트에 들어가서 4차원의 시공간에 있었던 머피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 중력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물론 현재 촉근 이론은 완벽하게 증명도 되지 않은 수학적으로만 가능한 이론이라고 하네요. 10수 차원 돼요. 그건 뭐예요? 여기 그냥 축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들어가는 거지. 그 이상은 뭐가 무한 차원이 되는 겁니다. 무한 차원. 이 무한 차원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유한으로 얘네를 끌어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축을 무한계가 아니라 유한계로 놓고 그 상태에 있는 현상을 연구를 해서 걔를 다시 무한으로 보내. 우리가 뭐냐?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요. 1차원, 우리가 3차원에 있는 현상을 2차원으로 돌려서 여기에서 연구를 한 다음에 3차원으로 적용을 하고, 또 2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을 1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2차원으로 돌려서 또 그것을 유추해서 개념을 확장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 요거 우리가 X축이라고 놓고 여기를 X축, Y축이라고 놓는 거예요. 여기는 X, Y, Z가 있습니다. 3차원은 X, Y, Z 3개의 축이에요. 자, 그럼 여기 X, Y 2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X, Y예요. 얘네들은 2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 2차원에서 뭔지 알아요? 직선. 이것도 2차원에서, 여기 있는 얘네들 다 2차원에서의 직선이에요. 그럼 뭐냐? 이거 나중에 우리가 함수로 표현하면서 얘 직선 그래프 그릴 거거든요. 뭐 꼭 함수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충 그리면 2분의 1 되니까 뭐 대략 이런 직선 뭐 이렇게 나오고요. 또 얘는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 뭐
이렇게 5, 이 정도 되니까 뭐 이렇게 될까? 이런 직선이 나온단 말이야. 대충 그렸어요. 자, 그러면 요 교점 나중에 이 직선 함수 막 그래프 그리면 이거 교점 찾아야 되거든? 이게 5,2예요. 이거. 얘가 x가 그림 잘못 그렸다. 좀 반대로 그렸어야 되는데 얘가 5,2가 된다는 얘기야. 뭐 대략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되면은 뭐 요 점이 5,2 뭐 이렇게. 그러면 직선으로 2차원으로 얘네를 올려놓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교점을 찾아야 되고 그 교점을 찾기 위해 여러분들은 이 풀이를 그때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풀어. 그때 가면 함수 못 해요. 직선의 방정식 도형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귀찮더라도 내가 무슨 문제 푸는 기계야? 막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조금 참고 열심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원을 하나를 줄여준다는 의미에서요. 문자 하나 없애겠다는 거야. 얘를 1차원으로 놓고 거기에서 x값 찾고 그거 다시 2차원으로 돌려서 y값 찾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나중에 선생님이 묻지는 않을 거예요. 뭐 등교 수업 때 왜 문자 줄여? 막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꼭 답변하길 원하진 않을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 귀찮은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네. 그 마음만 먹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하승태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난대. 완전 수학 재미없이 포기하게 된대. 열심히 풀자. 그 마음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걸 위해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제 1번, 2번에서 대입법, 가간법 이렇게 풀이를 해봤고요. 자, 문제 1번하고 3번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남기고 또 그 문제풀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연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3번과 예제 4번 갈게요. 자, 예제 3번은 특별한 거 없어요. 다만 소수 어떻게 없애버려요. 소수점 없애버려. 분수 제거해버려. 분모. 네, 그 똑같아요. 우리 방정식 풀이할 때 그렇게 했죠? 전 시간에. 자, 그렇듯이 여기에는 양변에 10을 곱해준다. 그리고 여긴 양변에 뭐 곱할까요? 네, 6 곱하면 되죠? 양변에 6을 곱해준다. 그러면 자 4x 빼기 3y는 마이너스 12와 같다. 자, 두 번째 거 약분해서 x 빼기 6 곱했으니까 여기도 6 곱하니까는 3y는 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두 개의 식을 보고요. 어떻게 할까 해요. 자, 대입법, 가간법 봤는데 여러분들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요. 요거 딱 보여. 드르륵 안 되네. NG다. 자, 요거 딱 보여. 그러면 가간법 쓸래? 해도 돼요. 반면 나는 요번에 대입법 해보고 싶은데 나 요거 이용해서 대입법 풀래. 자, 그럼 x가 6 더하기 3y야. 요거 이항시키면 그래서 그 x를 여기에다가 그 6 더하기 3y를 여기에 대입해서 풀래 해도 됩니다. 근데 뭐가 좀 편해 보여요? 여기는 가간법이 낫죠. 그치?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식 조작 들어가면 이거 두 개 빼야죠. 이 두 개가 부호가 같으니까 부호가 같을 때는 빼면 요거 바로 날라갑니다. 그럼 4x 빼기 x는 3x, 마이너스 12 빼기 6은 마이너스 18, 자동화. 자, 그래서 따라서 3으로 나눠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편한 데다가 넣어요. 여기가 제일 편하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 넣어요. 그러면 이항하면서 플러스 6. 그럼 여기가 플러스 12. 그러면 마이너스 3y가 12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풀이해주면 끝난다. 해 나오면 끝이에요. 자, 예제 3번의 경우 소수나 분수가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가간법이든 대입법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면 된다. 다만 뭐 조건에서 다음 중 가간법으로 푼 것은 대입법으로 푼 것은 또는 가간법으로 푸세요. 대입법으로 푸세요. 하면 그 방식에 따라 맞춰주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조건 없다면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 4번인데 얘는 좀 특별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고 가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봅시다. 2x 4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y 4, 5 좀 달라 보이는데 뭔가 가간법 대입법을 써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x와 4x가 있는데 뭐 x를 먼저 조절을 해볼까요? 그럼 나 이거 x 없앨래. 왜 없앤다고? 차원을 하나 줄여서 더 쉬운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다시 본 차원으로 올려주자. 네,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그러면 요 밑에다 쓰자.
요거 하면 4x, 그 다음에 요거 계산 분배하면 마이너스 6y, 우변은 8 나와요. 자, 똑같네? 뺄게요. 자, 뺄셈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보세요. 4x 빼기 4x는 0, 마이너스 6y 빼기 마이너스 6y는 얼마가 되나요? 자, 마이너스 6y 빼기 마이너스 6y, 이거는 마이너스 6y 플러스 6y가 됩니다. 0이죠? 그래서 쓸 게 없어. 그리고 등호 이쪽으로 가면 빼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이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등식이야? 등식 뭐 여기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없어지는 건가? 어떻게? 그래서 아까 여기 봅시다. 여기 요거 그래서 썼습니다. 자, 요거 뺄 때 0인데 개수만 계산을 해서 0y라고 써주겠다는 거예요. 내 맘이야. 어때? 안 써도 그만? 쓰면 더 좋아. 그래서 이 경우에 0x, 어차피 0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뭐 더하기든 빼기든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0y예요.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0x 더하기 0y는 마이너스 3과 같다. 이 등식은 참인 등식일까요? 거짓인 등식일까요? 거짓이에요. 0은 결국 0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거든. 그래서 거짓인 등식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정식 풀고 있어요. x와 y의 정체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여기에 볼 때 x와 y 값에 초점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x와 y에 뭘 대입해야 이게 참이 되니? 뭘 대입해도 참이 안 돼요. 그쵸? 뭘 넣어도 0이야. 뭘 넣어도 0이야. 그러니까 얘가 참일 수가 없어. 이거 거짓이에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 x와 y에 대입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니까 해가 없다.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 근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저쪽으로 그래프를 옮기면 어떻게 되게요? 이 두 개가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이 근이라고 하는 게 결국 만나는 점이거든요. 해, 근, 연립방정식의 해, 근이라는 게 이 두 개를 직선으로 표현했을 때 어디서 만나? 그거 구하려는 거야. 근데 얘는 안 만나. 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두 번째도 똑같이 이제 문자를 소구하는데 목표예요. 우린 차원을 하나 줄여야 돼. 그래서 뭐 x와 3x,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자. 여기 3 곱해도 되고요. 여기에 3을 곱하면서 x를 난 소거시켜야지. 마음을 먹었어. 자, 그러면 3x 그리고 2y에 대해서 더하기 6y는 3, 3은 9가 됩니다. 같네? 빼야지 했어요. 빼는데 위아래가 다 똑같아. 이거 어떻게 해요? 쓸 게 없어. 그냥 0 써요. 이렇게 0 하고 끝내? 우리는 x와 y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처럼 0x 뭐 더하기 0y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결국 0은 0인 거거든? 이거 참인 등식이에요? 거짓인 등식이에요? 참인 등식이야. 근데 x와 y에 초점을 놓고 보면 어때요? x에 뭘 넣어, 뭐 어때? 참 되지. y에 아무거나 다 넣어도 참 돼요. 어떡하지? 이때는 뭘 넣어도 참이 돼. 다 답이야. 다 해야.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뭐 이걸 한자로 쓰기도 해요. 고등학교 가면 얘는 해가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경우 불능. 얘는 해가 너무 많아. 무수히 많아. 그래서 뭔가 정할 수가 없어. 부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에서는 그 표현 안 써요. 여러분들 저번에 그 수행평가 볼 때 뭐 불능, 부정 쓴 학생이 몇 보이더라고요. 예습을 꽤 많이 했거나 아니면 예습을 안 했는데 한자를 잘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 해가 없다. 들어갈 수 있는 x가 없어요. 해가 없다. 평행한 경우야. 이거 나중에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 평행해요. 평행한가? 그럼 안 만나. 해가 없어. 얘는 두 개 그래프가 똑같아. 직선이 그냥 하나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완전 겹쳐지는 경우. 만나는 점이 너무 많아. 그냥 하나의 직선에 다 만나. 그래서 너무 많아. 해가 무수히 많다. 이해되겠나요? 네, 이렇게 오늘 가감법과 대입법까지 이용해서 풀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가 뭐 무수히 많다, 뭐 해가 없다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이 방법들, 기술들 여러분들이 정확히 익히고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고 수학 진짜 포기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안 그래도 함수 포기 많이 하거든요. 어렵다고. 이런 거 안 할 때 포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교과서 82페이지까지 연립방정식을 본 거고요. 자, 오늘 풀이하는 방법과 또 심도 있는 개념까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고 이해해서 다음 또 문제풀이 연습 시간이나 또 다음 이제 연결되는 부분까지 자신감 있게 공부하길 바랍니다. 오늘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심도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이해를 담고 공부를 해나가느냐, 그냥 막 해나가느냐, 숲을 보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해 안 되면 다시 복습해서라도 꼭 열심히 깨달음을 갖고 공부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